요거 이제 점점 더 TV에서 가져온 건데, 여러분 점점 더 TV 직접 가서 보시면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빌 게이츠가 이 사람이 컴퓨터 관련 그 전문가인데, IT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이런 환경, 그다음에 뭐 백신 이런 데 자꾸 관심을 가졌나, 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 돈을 과도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그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의 사상의 배경을 좀 쫓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런 영상 보면은 이제 제가 맞추려고 하는 퍼즐의 한 조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영상이거든요. 보면은 빌 게이츠가 이제 그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소 배출의 25%는 전기 생산이 원인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탄소 배출, 뭐 지구 온난화, 뭐 기후 협약, 그러면 뭐 이제 해수면 상승, 뭐 각종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북극곰이 뭐 멸종이 된다느니,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논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한 분야 한 분야씩 그 허구성을 좀 깨부셔서 영상으로 좀 남겨서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탄소 배출의 24%는 농업 때문에 발생된다고 뭐 요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뭐 농업 전문가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근데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신뢰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로 예를 듭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만한 기업가, 우리나라 1위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음 과거에 이제 뭐 이건희 회장이 어 요렇게 뭐 자기가 사업으로 성공을 했다 그래서 TV 뭐 이런 포럼에 나와 가지고 기후 협약,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리고 뭐 백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나라 그 기업인으로 대비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굉장히 신뢰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인데, 이 분야에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 그거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하면서 받아들일까? 그게 참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이 만약에 똑같은 포지션에서 얘기했다면 아무도 신뢰 안 할 텐데 말이죠. 소를 포함한 초식 동물들이 메탄가스를 방기로 배출합니다. 이것도 진짜 희대의 거짓말인데 제가 나중에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먹으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그 비건이 나오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비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건강을 위해서 채식주의를 하는 것을 나쁘다고 표현 안 해요. 예. 그거는 자기가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비건을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소가 방귀를 뀌기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을 걱정해서 자기는 비건이 되고, 그리고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지구를 멸망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세뇌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실 효과가 아주 심각하다. 소가 탄소의 6%를 배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 일반인들에게 육류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밀웜 먹어라. 단백질, 이거 벌레, 이거 설국열차 생각나지 않습니까? 설국열차에서 바퀴벌레로 저기 그 곤약 같은 거 만들어서 먹이잖아요. 양갱 같은 거. 예, 이게 밀웜이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밀웜이 이제 도마뱀이나 뭐 이런 그 뭐야 새나 뭐 이런 그거 키우는 분들이 먹는 건데, 키우는 분들이 먹는 게 아니고 키우는 분들이 먹이는 건데, 저거를 이제 사람이 먹어도 뭐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그렇죠. 여기 막대사탕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너나 드세요. 너나 드시고 세상에 먹을 건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자유가 있다. 예. 그다음에 문정부 탄소 감축 빌 게이츠를 웃겼다.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 탄소 감축 얘네들 그리고 뭐 이제 그 탈원전 그다음에 뭐 어 태양광, 풍력 발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 이제 배경이 되는 사상들이 왜 나왔는가 고런 얘기를 인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빌 게이츠가 쏘아 올린 탄소 중립 얘가 뭐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이 빌 게이츠라는 애가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데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탄소 중립까지 뭐 외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부자면 부잔데 그 부자라는 거를 뭐 부자면 부자지. 부자가 모든 세상의 그런 논리를 다 알고 뭐 철학 박사고 의학 박사고 무슨 과학자고 그렇습니까? IT 사업가로 돈을 많이 번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요것과 관련해서 또 책도 썼어요. 기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이런 책을 빌 게이츠가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죠. 이게 전형적인 타노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타노스를 현실판으로 표현한 게 이 사람이다. 510억 톤 중 얼마일까? 시멘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전력을 말하는 걸까? 얼마나 큰 땅이 필요할까?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뭐 이런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기후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 그래서 탄소 제조 과정을 제로 탄소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4단계로 요약을 하는데 가능한 모든 과정을 전기화하라. 예, 한번 여러분이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미 탈탄소화한 전력망으로부터 전기를 얻어라. 그 다음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하라. 더 효율적으로 자재들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 보세요. 태양광 이게 태양광의 현실입니다. 이 탈원전 해 가지고 그 새만금에다가 태양광 설치했는데 여기 바다새들이 이 태양광 패널 위에 딱 앉아 가지고 새똥을 찍찍 싸대니까 이 다 하얀 게 새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소금기까지 있어 가지고 부식이 되면서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정기적으로 사람이 여기 가 가지고 여기 그 새똥을 잘 닦이지도 않아 가지고 세제 같은 거 독한 세제 있죠. 락스 같은 거. 그거 막 뿌려 가지고 이거 닦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겠습니까? 이 환경을 살리겠다고 하는 짓이 환경을 오히려 죽이고 있다. 그러면서 전력이 여기서 전력이 공급되고 있냐? 예. 전력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이게? 잠시만요. 아 이거 아니고. 음 제가 여기 있다. 오늘 또 이런 얘기 나왔죠. 탈원전을 외쳤던 문 대통령 대선 코앞에서 다시 원전. 뭐 향후 60년간 우리 원전이 주력 전원이다. 이러면서 이제 또 지금까지 5년 동안 이거 탈원전 하느라고 나라가 완전 지금 전기세도 많이 오르고 막 그랬는데 이거 다 탄소 중립 그 유엔에서 탄소 중립 그걸 한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막상 대선이 코앞에 닥치니까 이게 어 표심이 여기에 이제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말을 바꾸죠.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예. 이런 행동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일단 영화를 하나 봅시다. 자, 요거는 투마로우라는 영화인데요. 기후 재앙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영화고요. 그 미국의 이제 부통령 출신이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던 엘고라는 사람이 이제 기후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국제적인 발언을 하면서 뭐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극에서 이렇게 남극인지 북극인지에서 이렇게 탐사를 하고 있던 탐사대가 갑자기 이렇게 기후가 변화되면서, 그러면서 어 막 기상이 악화되면서 우박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 재난 영화를 만든 건데, 그러면서 도시가 이제 파괴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그린 거예요. 바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폭풍이 막 이렇게 24시간 막 이렇게 몰아치고 사람들이 이제 다 멸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지구의 멸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자, 요런 거 이제 막 얘기하는데, 제가 요거 한번 요거를 비웃는 기사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기상청의 적중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기상청의 적중률. 이 기후 학자라는 사람들이 기상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YTN 사이언스, 거기에도 이제 기후 학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뭐 기후 위기 뭐 요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좌파 과학자, 좌파 의사, 이런 사람들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중률 46% 예요. 구라청이라고 욕을 먹는 기상청이라는 이 기사가 나올 정도로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이 수준의 이 그 이 수준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몇십 년 후를 내다보면서 기후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 한치 앞이나 내다봐라. 어? 다음 주에 있을 일기예보나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요런 영화가 있습니다. 12 Monkeys라는 영화인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보여드릴 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어떤 걷잡을 수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 그 인구가 거의 대부분이 멸종이 되고 일부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때 어떤 삶을 살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영화 같아요. 12 Monkeys, 여기 브루스 윌리스 나오고 그다음에 브래드 피트 나오고 뭐 그런 영화인데, 이런 이제 표현력이나 뭐 CG 이런 거는 좀 쪼끔 이제 떨어지지만, 그냥 내용적으로 쪼끔 여러분들하고 공감할 만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보여 드리면, 이 시대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멸종하고 인제 남은 사람들은 지하에서 삽니다. 지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서 저런 비닐복 입고 이제 요 바이러스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밖에 이제 지상에 나가면 지상은 이렇게 암울해요. 빛도 없고 막 암울한 세상에 나가서 막,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멸종을 하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이 도시를 다 지배하고, 네, 곰이 막 다니고 막 사자가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이러스가 아직도 있는지 이런 곤충 같은 거 채집해 가지고 바이러스 검사를 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브루스 윌리스는 과학자는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죄수인데, 죄수들을 이렇게 이제 활용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요런 거 이제 채집하는 거를 어 곤충 채집해 오고 벌레 채집해 오고 요런 거 이용으로 씁니다, 죄수들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가서 이 팬데믹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데, 막 사자가 건물 위에서 막 포효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해서 지하 세계로 내려오면 이렇게 이제 막 온갖 그 약품으로 샤워를 시킵니다. 막 강제로 샤워를 시켜 가지고 닦아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수갑이 채워져서 의자에 이렇게 딱 앉혀지고. 그리고 참 이 재밌는 구도가,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아니고 이 세계를 운영하고 이런 지배하는 세력들이 이런 과학자들 혹은 의사들, 방역 전문가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네가 아주 채집을 잘 해왔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네, 자네를 뭐 이제 형량을 감소시킬 거야, 뭐 이런 거를 이 과학자들이 다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타임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게 이제 팬데믹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좀 찾아보자 해 가지고 이 사람을 타임머신을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인제 90 년대로 가 가지고 어 여기 인제 정신병원에 잡혀왔어요. 그래 가지고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 미친 사람이다." 해 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상담을 하러 오죠. 그래 가지고 뭐 자기는 지금 "빨리 가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나 좀 풀어 줘라." 했는데 "지금 몇 년도냐?" 그러니까 "1996년 아니냐?" 하니까 "지금 1990 년이다." 그래서 자기가 '아 6년 더 빨리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못 오게 됐구나.' 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가고, 여기 이제 또 여기도 막 빨가벗기고 막 씻겨요. 그래 가지고 정신병원 갇혀진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이제 브래드 피트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브래드 피트도 이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 영화 제목은 12 먼키스예요. 12 먼키스. 결론은 뭐냐? 이 팬데믹이 1996 년에서 97년 사이에 일어나서 50여 명이 죽고 어 인구가 완전 멸종을 하고 나머지 인구가 지하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에 의해서 이게 퍼뜨려졌다, 고런 내용입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려 가지고 인류가 멸종했다, 고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추적해 나가는 그런 영화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북극곰 얘기예요. 이 북극곰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북극곰이 아주 감성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서 이 기후 관련된 이슈 아젠다가 이게 떠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잠시만요. 북극곰이 어디 갔지? 자, 여기 북극곰이 한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북극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이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간다고 이 환경단체에서 활용했던, 동물단체 환경단체에서 활용했던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북극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뒤에서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런 사진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했어요. 북극곰이 어 이게 지금 지구 온난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 가지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간다, 그런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요런 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노화 과정이죠. 이제 곰도 이제 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사냥을 할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하는 과정이죠. 지구 온난화라고 할 수는 없고. 북극곰이 왜 중요한가요? 이러면서 북극에 이제 빙하가 녹기 때문에 북극곰의 집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빙하가 녹으면은 곰이 사라진다, 그런 논리예요. 이게 왜 거짓말인지 제가 제가 이제 저는 이거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동물을 그냥 보지 않고 조금 그 생태나 습성이나 그런 거 좀 자세히 찾아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고양이도 엄청나게 연구를 하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유전적인 뭐 그런 것 관련해서도 굉장히 막 심도 있는 자료들 찾아보고 그러는데, 이 북극곰이 지금 이제 얼음 위에서 이제 얼음이 녹아 가지고 이런 거, 얼음이 녹아서 살 공간이 줄어들어서 죽게 된다, 이런 거 이제 그림 일러스트 해 가지고 "녹고 있어." 이러면서 요런 캠페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환경단체, 동물단체 이런 데서. 그래서 뭐 "기후 변화로 북극곰이 멸종될 수 있다. 인간 활동 영역 확장이 남근의 펭귄을 위협하고 있다." 뭐 요런 얘기를 하면서. 네. 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후 변화 탓 북극곰 2100 년이면 멸종 예상이라고 썼죠. 예. 그리고 어 자, 신장 나오고 몸무게 나오고 서식 범위. 이 서식 범위가 완전 거짓말입니다. 북극의 바다 얼음 위에 서식하며 물개 등을 먹이로 사냥.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극곰은 북극의 바다 얼음 위에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냥을 위해서 바다 얼음 위로 나가죠. 예, 사냥 때문에.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어디서 사냐? 땅 위에서 살아요, 땅 위에서. 북극곰이 바다 얼음 위에서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북극곰도 추위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북극곰도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얼음 위에서 살면. 춥죠, 당연히. 예. 체온을 갖고 있는 이 온열 동물이잖아요. 당연히 추위를 느낀다고, 얘네도. 그러면은 자기 잘 때는 온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자야 된다고요. 지구 온난화 뭐 기후 위기로 사라져가는 북극곰을 지켜 주세요라는 캠페인이 한동안 계속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북극곰의 생태에 대해서 쪼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땅 위죠? 예, 얼음 위가 아닙니다. 북극곰은 땅 위에서도 사냥을 굉장히 잘해요. 이게 평지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예, 이게 지금 이제 바다 코끼리인가? 바다 뭐 사자인가 뭐 그런 걸 사냥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동물원에 북극곰 있잖아요. 우리나라 에버랜드에도 북극곰이 있었는데 그 북극곰이 이제 노령으로 죽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에버랜드 가서 보면 한여름에도 북극곰 잘 지내거든요. 네. 여기 그 오른쪽에 관람객들 그 복장이 여름이잖아요. 반팔티, 나시티. 여기 미국인지 외국 같은데 북극곰 잘 지내죠. 예, 여름에도. 얘네들이 덥다고 뭐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예. 먹이만 공급되면은 더워도 잘 삽니다. 얼음 위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북극곰이고, 여름에는 동물원에서 이렇게 얼음 같은 거 풀어서 이렇게 키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눈밭이지만 얼음 위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여기 땅 위에요, 땅 위. 땅 위에서 새끼들을 돌보고 있죠. 나무가 있는 걸 보면 여기가 얼음 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북극곰이 위기다, 위기다 해 가지고 북극곰 보호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북극곰의 개체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어요. 지금 현재 이제 3만 마리가 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최초의 북극곰이 멸종 위기다 했을 때 개체 수가 5천 마리 내였습니다. 근데 지금 3만 마리가 훌쩍 넘었어요. 개체 수는 계속 증식하고 있어요. 근데 북극곰을 지금 포획을 못 합니다. 이 법적으로 이제 포획을 못하게 막아 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제목에 북극곰 뭐
과 이제 캣맘의 변증법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뭐 이제 여기 캣맘처럼 이 곰맘이라고 해야 되나? 길 북극곰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실제 현지인들은 이 길 북극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차를, 이 북극곰은 죽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막 차를 털어요, 곰이. 곰이 와 가지고 차 트렁크를 막 텁니다. 곰들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땅 위에서 살면서 굴을 파 가지고 새끼들을 낳아서 돌보죠. 여기 굴이 보이죠? 굴 위에서 새끼가 기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평화롭게. 네. 북극곰이 참 귀엽게 생겼어요, 너무. 그래서 너무 얘네들이 순한 거 아닌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엄청난 포식자죠. 뒤에 제가 또 사진 보여드릴 텐데, 이 북극곰이 이제 길 북극곰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길냥이도 아니고 이제 함부로 동물 너무 보호하면 이 현지인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그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곰이 막 이제 집에 들어와 있는 거지,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길 북극곰이 집에 막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막 이제 창문 열었는데 곰이 막 이제 머리 디미는 거예요. 창문을 딱 열었는데 창문 밖에 곰이 딱 여러분 쳐다보고 있어요, 이 북극곰이. 이게 현지인들은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곰을 죽이지도 못하고. 곰을 보호해야 되니까. 동물원에서는 이렇게 땡볕에서도 잘 살죠. 예. 그리고 막 곰이 어 그 개들 있는 데로 막 다가와 가지고 '아, 우리 개를 곰이 잡아먹으려나 보다.' 그래 가지고 막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막 개 주인이 차 가지고 가 가지고 곰 쫓아내려고 했는데 곰이 또 개를 안 잡아먹고 개랑 친해졌다는 그런 해피엔딩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곰이 개를 끌어안고, 예, "너는 먹지는 않을게 내가." 이러면서 갖고 놀았다는 그런 해피엔딩 스토리,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창문을 딱 열었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현관문 딱 열었는데 곰이 딱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동물 보호를 이렇게 실제 이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외부에서 동물 보호를 해 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창문 밖에서 곰이 막 밥 달라고 그러고, 여기 계속 보세요. 이 그린피스에서 "위기에 빠진 북극곰 살리기.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해결 방안." 이런 아젠다를 계속 내밀면서 "곰을 살려야 된다." 이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사진 아닙니까? "온난화로 곰 위기. 12만 년 전 얼음 없던 시절에도 생존." 요런 기사도 있죠. "곰이 얼음이 없었을 때도 잘 살았다." 예. 사라지는 북극곰 WWF. 여기서 북극곰 어디에 사나요? 어 "북극곰을 지켜 주세요." 예. 요런 얘기 나오죠. 삶의 대부분을 북극의 바다의 얼음에서 보내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삶의 대부분을 북극의 바다의 얼음 위에서 보내는 동물이 아니에요. 예. 동물학자, 어떤 동물 바보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지? 예, 동물은 얼음 위에서 사는 동물이 흔치가 않습니다. 특히 포유류는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후학자님 계세요. KH 케이트 님, 감사합니다. 아 지적 사치 시켜 주는 피집사님의 둘째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석순 교수님, 요분 유튜브도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을, 올바른 과학적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 이게 얼마나 지금 큰 문제인가, 왜 문제인가, 어떤 부분이 거짓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뭐 이화여대 교수님이거든요. 굉장히 뭐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고
저도 이분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북극곰이 이제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개체수가 너무 늘어서,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지구 온난화로 죽음 직전에 몰린 앙상한 북극곰의 네티즌 충격, 요런 기사도 있죠. 이게 이제 곰이 실제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그래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거 영상이 나와 가지고 이 비디오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곰의 소멸에 대해 울부짖었다. 이 영상을 25억 명이 시청을 했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웹사이트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영상입니다. 이 북극곰이 죽어간다고 이제 지구 온난화로. 근데 이거 이제 사실 내면을 파악해 보니까 곰이 단순히 나이가 들었거나 혹은 퇴행성 질환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었을 수 있다. 요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 아니란 얘기죠. 노화돼서 그랬다. 그런 얘기고, 이 폴라베어 이제 얘를 살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개체수가 얼마나 증가를 했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극곰의 개체수는 2015년도에 3만 마리가 넘었고, 지금 현재는 좀 훨씬 더 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잡아서 그래요. 북극곰의 그 털 옷 때문에 사람들이 밀렵을 많이 했는데, 1950년에 비해서 이제 지금 5배, 1970년에 비해서 1970년대 북극곰 국제 조약에 따라 이제 그 지역에서 사냥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그 나라들이, 그린란드, 뭐 이제 뭐 노르웨이, 뭐 그리고 뭐 미국, 알래스카, 뭐 이제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모여 가지고 협약을 해서 거기 현지인들만 필요에 의해서 뭐 1년에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해 가지고 사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곰이 개체수가 느는 거죠. 밀렵을 안 하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이 멸종 위기가 된 게 아니고, 사람이 밀렵을 해서 멸종 위기에 처했다가 지금 이제 사냥을 안 하니까 개체수가 너무 증가했다. 어린 아들 공격하는 북극곰과 맨손으로 싸워 아들을 지킨 엄마,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 길 북극곰을 만나 가지고, 길 북극곰이 이제 이 캣맘이 아니고 뭐지? 곰맘, 곰데디, 이런 애들이 곰 살려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자기네는 거기 주민도 아니면서 거기 현지인도 아니면서 그 외국에서 이제 막 유엔에서 막 이런 데서 막 환경 단체에서 뭐 해외 다른 나라에서, 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에서 곰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떠드는 바람에 현지인들은 저렇게 이제 자식까지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요런 이제 이산화탄소 제거 방법 개발하면 1119억 준다 뭐 이런 거 이제 돈 걸면서 이런 기후,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고, 요런 애들이 다 이제 똑같은 아젠다를 공유하고 있어요. 오바마 세계 각국에서 지구 온난화 막아야 된다. 얘네들 이 똑같은 세력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마크롱, 기후 변화와의 싸움서 인류가 지고 있다. 분발 촉구. 이게 지구가 이제 멸종된다는 거예요. 언제 멸종되냐? 이대로 가면 2030년에 큰 위기가 온다. 그래서 빨리 인구를 줄이든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 정부 보고서에도 트럼프 기후변화 안 믿어.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 가장 정직한 얘기를 솔직하게 했던 사람이 트럼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거 다 사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트럼프를 이렇게 이 기후와 관련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한 교수님이 계세요. 또 미국에 그, 그 교수님이 윌리엄 하프인가 그런 교수님이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 하여튼 그 이 분야에서 굉장히 그 선두주자에 계신 분입니다. 이산화탄소 가지고
연구 많이 하신 분. 제가 또 그것도 보여드릴 텐데, 클링턴 지구온난화 테러보다 위험하다. 빌리 클링턴 미국 전 대통령, 지구온난화가 앞으로 테러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 이 지구가 이제 멸종이 된다. 그러면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 대처가 이 hin신 강제 접종과 연관성이 있지 않냐라고 저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엘 고어는 이 빌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 부통령을 했고, 그리고 나서 대선에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이 환경 아젠다 얘기를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결국 그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한국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배 높여야. 2030년 아젠다를 같이 이 설파를 하는 세력들이 이 기후 아젠다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게 이제 이 연결성이 있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갖고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그러면 왜 저런 것들이 발견되는가? 예. 이영미 교수님 영상 그런 데서 그런 것과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러시아 섬마을 북극곰 52마리 침입 비상사태 선포. 이 곰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을 다 죽일 수도 없어요. 죽이면 이게 국제 협약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집안에 막 들어와서 집안을 다 쑥대밭을 만드는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예, 보세요. 북극곰 이 길 곰대리, 이 길 곰맘, 이런 애들이 곰 살려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현지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북극곰 52마리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곰은 불쌍한 애들이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먹을 게 없어서 러시아 이런 민가로 진입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위협을 받았다. 이게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개체 수가 증가하니까 먹을 게 이제 부족해지니까 마을로 자꾸 내려오는 거죠. 개체 수가 증가하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멧돼지 사례를 보세요. 멧돼지가 개체 수가 증가하잖아요. 상위 포식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가로 내려오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예. 그 개체 수 증가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오진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에 이제 유일한 북극곰으로 남아있던 에버랜드 북극곰, 얘가 이제 통키라는 애인데, 이것도 환경단체에서 이 통키, 얘는 북극에서 살아야 되는 애를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에버랜드에서 이거 동물 학대다, 얘 불쌍하게 동물원에다 가둬놓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시위 맨날 하고 막 난리치고 해가지고, 이 에버랜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얘 다른 나라로 보내겠다 해가지고 영국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곰이 너무 노령이야.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검을 해보니까 노령으로 죽은 거예요. 노령으로. 사람으로 치면 80살까지 산 거죠. 수명이 24살이니까 사람으로 치면 뭐 80세까지 산 거다. 그러면서 이제 죽은 건데, 이게 멀쩡한 곰 잘 살았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사계절 다 있는 나라에서,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동물원에서 죽은 애도 이렇게 평균 수명을 다 누리고 죽는단 말이죠. 잘 살고. 네?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곰이 멸종한다는 거를,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이 곰 통키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례가. 그러니까 이제 얘가 또 환경단체에서 이런 환경단체들, 예? 어떤 잘못된 사상에 매몰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 여기 번외로 잠깐 제가 한 가지 얘기하자면, 곰이든 뭐 사자나 호랑이든 고양이든 강아지든
이 평균 수명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뭐 이제 짧게는 15년 전후, 그리고 길게는 20년 전후. 예. 사자가 덩치가 더 크다고 해서 고양이보다 더 오래 살진 않아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저는 그런 거 이제 알게 됐을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설계자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1973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소비에트 이 공화국이 북극곰 보존 협정에 서명을 했어요. 73년에. 그래서 이제 곰을 잡지를 않고 밀렵을 이제 하지 않고 개체수를 보존하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개체수가 증가한 겁니다. 요런 사이트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곰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빙하가 막 줄어든다고, 예. 막 빙하가 막 줄어든다고 했는데 빙하도 전혀 줄지 않았다. 예. 그때랑 지금이랑 이 인공위성으로 빙하를 찍어 보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5년 후에 뭐 빙하가 다 사라질 것이다 막 얘기했는데 5 년이 지났는데 빙하가 그대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빙하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빙하가 사라질 것이다 했는데 빙하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엘고어가 이런 얘기를 뭐 "5년 안에 이 빙하가 사라지고 굉장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과학자들도 있어요. "I love CO2." "CO2는 좋은 거다. 과학적으로 CO2는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기후학자들, 뭐 지구 온난화 주장하는 애들이 그리고 CO2가 증가하면 그러면은 뭐 지구가 멸망이 온다니까 자기가 이렇게 온실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CO2가 몇 ppm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식물이 CO2를 먹고 잘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CO2가 많아지면 식물이 광합성을 잘 하기 때문에 식물의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농업의 발달은 CO2의 양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하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을 파괴한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인간이 잘한 거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면 CO2를 많이 만들어내서 이 녹지를 푸르게 하고 자연이 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기여한 것.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화석 연료를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쓰면 후손들이 쓸 게 없다. 그래서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박석순 교수님 강의가 되게 들을만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증가가 되니까 지구가 점점 푸르게 변한다. 어.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어 지금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지금보다 기온이 10 도씨 이상 높았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도 멸종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고. 예. 그래서 고런 거 이제 자세한 거는 또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하겠지만 오늘은 인제 요런 거 이제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곰이 죽은 거는 이렇게 이제 사냥을 해서, 예, 사냥 때문에 곰이 죽었죠. 그래서 막 이제 그 곰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렇게 곰 대디 곰맘들이 등장을 하는 바람에 이 곰이 너무 귀여운 모습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곰은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 곰이 실제로 어떠냐? 실제로 이제 엄청난 포식자라는 거지. 이게 지금 곰들이 어 고래 사체를 뜯어먹는 건데, 보세요. 이렇게 곰들이 이제 떼를 지어 가지고 한두 마리도 개체 수가 막 셀 수가 없어. 쓰레기장에서 곰들이 막 길고양이처럼 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집 밖에 길고양이처럼 곰들이 개랑 놀고 있는 거야. 이 현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예? 국제적인 곰맘들 때문에. 이거 차인 줄 알았는데, 차 이제 주차하는데 차 꺼내러 가는데 차 옆에 뭐가 하얀 게, 차도 아닌 게 큰 게 서 있어. 봤더니 곰이네. 길곰. 이런 거를 지금 주민들이 목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막 마트 갔다가 오는데 곰이 막 올라타고, 창문에 막 곰이 막 입 벌리고 있고. 여기가 다 러시아 그린란드 그쪽이에요. 어 길에 막 곰이 다니고.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곰이 러시아의 한 주택가를 점령해서 이 쓰레기를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곰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입니까 이게. 예. 길곰들. 근데 곰들이 이렇게 창밖에, 예. 이 엄청난 포식자라고. 얘네 이거 잡아먹은 거 보세요. 예. 곰은, 이 북극곰은 곰 중에서도 굉장히 그 상위 포식자에 속하는 곰이거든요, 전투력이. 차량도 덮치면 차량이 파괴되고 굉장히 사납습니다. 예. 집 안에 막 쳐들어오고. 이 사람 곰하고 이제 맞닥뜨려 가지고 부상당한 사람,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죠. 새끼곰 귀엽다고요? 예. 이 모습을 보고도 귀엽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북극 길곰 귀엽습니까? 저런 포식자를 마당에서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길곰들을 맞닥뜨렸을 때, 과연 이거를 동물 보호라는 그 포장지로 이걸 포장할 수 있느냐. 예? 그 얘기죠. 곰들이 막 쓰레기 갖고 막 쓰레기 물어뜯고. 예? 이게 곰이다. 예. 동물 있는 그대로 봐야지, 동물을 가지고 이 잘못된 사고로 이렇게 전파를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해수면 상승, 뭐 이제 이 이 빙하가 녹아 가지고 해수면이 상승된다,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인구 한 12,000명 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이제 곧 그 해수면이 상승돼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사람들 막, 여기 이 사람이 뭐 장관도 나와서 막 그 홍보를 하고, 여기 막 보면 애들도 나와서 피켓 들고. 어 이 해안가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장관이 이렇게 이제 물에 반쯤 들어가 가지고, 투발루가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우리 나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투발루는 멋진 곳이에요. 과일도 많고요. 해수면이 높아지는 게 너무 걱정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곳이에요. 나라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나는 투발루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애들한테 이런 거 들게 해 가지고 사진 찍고, 감성적으로 굉장히 자극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 애들도 갔어요. 우리나라 한글 피켓을 들고. 기후, 뭐라 그런 거야? 기후 정의, 기후 정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후 정의라는 게.
기후의 정의가 있습니까? 기후 정의를 위한 국제 행동. 이 단어 자체가 모순인데, 그래서 투발루를 지켜달라. 근데 이 보세요. 투발루가 40년 동안 그 땅이 2.9%가 커졌어요. 더 오히려 이렇게 막 떠들고 감성팔이를 했는데 2.9%가 땅의 면적이 더 커졌어요. 수몰 위기 투발루 오히려 국토 면적 확대돼, 이런 기사 있어요. 40년 동안 지켜보니까 잠기지도 않고 오히려 땅이 커졌다. 어떻게 된 거냐. 니네들 투발루 잠긴다며 왜 안 잠기고 땅이 오히려 커졌냐. 근데 이제 투발루가 경제 성장률이 10%, 뭐 이걸로 이제 홍보 효과가 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갔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투발루 곧 잠기는 나라인데 잠기기 전에 가서 좀 애들, 불쌍한 애들 좀 보고 그래야겠다 해 가지고 여기 가서 보는 바람에 관광 산업으로 이 나라가 경제 성장률 10%를 달성하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참 넌센스입니다.